예,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8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염장 지르기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예전에 하고 그랬는데 아직 뭐 적당한 이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재건축 이야기 2부 두 번째 나눠서 음마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주 듣는 이야기죠. 음마 아파트. 예전에 뭐 한보 정태수 씨, 저하고도 본의 아니게 엮여가지고 아니 뭐 그분은 뭐 저하고 엮인 건 없는데 제가 엮인 거죠 뭐. 그건 뭐 중요치 않고. 순살 아파트 논란 뭐 계속되고 있죠. 요즘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8, 90년대나 있을 법한 일이 요즘도 일어난다. 노가대판에서는 항상 일어난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논리로, 그죠? 어떤 사회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나만 빼고 나를 위해서, 공익과 사회를 위해서 다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준다라면 내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겠죠. 그런데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자, 음마아파트 재건축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 대표 주자죠. 대표 주자인데 음마아파트가 IMF 이전에 그 조합 설립부터 해가지고 뭐 쭉 추진을 했어요. 그렇게 따지자라고 하면 벌써 한 몇 년이에요? 96년도인가요?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3 아니다. 27년이요? 27년? 그렇죠. 한 세대 다 보낸 거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집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명 짧은 사람은 재건축 이야기하고 새 집에 못 살고 가신 분이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지금 뭐 5년 만에 경매 나온 음마 27억짜리 24억 빚내 영끌 물건 5년 만에 경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5년 동안 음마 아파트가 뭐 어떻게 됐든 지속적으로 대출을 계속 해줬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경매가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경매에 안 나왔다라고 해서 거기가 상태가 좋냐 그런 게 아니라 경매에 나올 물건을 미리 사전에 이제 정리하는 경우가 많죠. 채권 채무자하고 만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서로 작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관심도 있고 음마하면은 일단 뭐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이 동네 사람들이 뭐 빚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음마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올라서 5년 동안 경매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고 그 계속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있었고 또 어떻게 됐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부채에 대한 부분이 적긴 적었죠. 적긴 적었는데 그 대부업 사채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음마 아파트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본인들도 돈놀이 하다가 이제 말리는 꼴이 된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죠? 자기네들이 폭탄 돌리기 이제 사채업자들끼리의 폭탄 돌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경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경매에 나왔었던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작년 12월이니까 지금에 나온 거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음마 아파트가 79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79년도에 지어진 거고 서울에서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음마 아파트가 결정적으로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박원순 시장하고 용적률에 대한 갈등이죠.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 박원순 시장은 안 된다. 뭐 이제 이러한 부분.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이제 고층 아파트로 졌기 때문에 용적률 다 찾아 먹었다. 너희들 뭐 다시 지려면 더 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이 이제 갈등이 계속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98년도 처음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아마 그 전일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98년이 아니고 96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진을 진행한 거와 조합이 설립된 거와 또 이것도 뭐 기준이 좀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하고 이제 층수 제한하고 뭐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나 뭐 어떻게 됐든 가능했었던 거는 여기에 이제 그 4,424대 4,002 맞죠? 기죠? 여기 나오네. 4,424가구. 그죠? 4,424가구. 거의 5,000가구입니다. 5,000가구이기 때문에 어이구야 5,000가구면은 뭐 웬만한 무주군 정도의 인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뭐 이렇게 입김도 세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어차피 제가 재건축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축 수명이 다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재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구성원들이 그 재건축을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동의를 해줘야겠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재건축에 대한 동의가 뭐예요? 헌집 주고 새 집 얻자. 그리고 이제 땅값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새 집을 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가고 재산 가치가 늘어난다. 이제 잘 이런 논리로 그 재건축들을 많이 추진을 했죠. 추진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점점 이게 지금 재건축 이야기 나오고 20년 동안 수익률이 자꾸 뭐죠? 악화되고 있죠. 재건축에 대한 수익률이 왜 악화가 돼요? 일단은 과거에 재건축하려고 했었던 그 집들은 주인들의 기대 가치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상태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동의를 해서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그 분양가가 올라가고 특별 분양권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기대이익이 커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건축하면 돈이 많이 남는다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지식이 이제 축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안 먹히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니, 개발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그 가격을 부동산의 특성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선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미리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치만큼 일을 해보면 수익성이 안 맞죠. 이제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분양 시장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뭐 그렇게 계속 그런 분양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구 고령화예요. 인구 고령화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이야기도 제가 진짜 10년 전에 주구장창 이야기했었던 건데 가장 큰 키포인트가 뭐냐면 고령화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인구 감소가 아니에요. 인구가 더 적었을 때 4천만이었을 때 지금보다 500만이 더 적었었던 4,500만이었을 때도 분양이 잘 됐어요. 왜 분양이 잘 됐냐? 그 사람들이 젊었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새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새 집에 가고 싶어 한다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새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가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성향이 커져요. 커지는데 지금 변곡점이 우리가 58년 개띠라고 그러잖아요. 58년 개띠. 그죠? 그분들이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어요. 65이. 자,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해서 처음에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꾸 기운 떨어진 거 느껴지고 자기가 늙었구나라고 느껴가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새로운 장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자기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이제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제 주변에도.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많은 주택 수요자 중에 한 층을 이루었는데 이분들이 뭐냐? 이제는 이제 요지부동. 나 안 가. 나 그냥 여기서 살래. 아니 돈 많이 줄게요 어르신. 이거 안 통한다니까요. 왜? 뭐 여러 위험성에 대한 일단 두려움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집에서 그죠? 나가서 다른 곳에서 2, 3년을 전세에 살다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새 집을 받게 되면 그냥 새 집을 받는 게 아니라 분담금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5억에 내주고 그죠? 내가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자 당신 5억짜리가 10억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2억 5천을 더 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환장할 노릇이 이게. 돈을 더 내래. 아니 돈이 더 늘어났다고 돈을 더 내래요. 예전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그 보일러 있죠. 보일러.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 보상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보상 판매 많이 하죠. 보상 판매. 예, 보상 판매 많이 하는데 그 보일러 중에서 그때 보상 판매할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그 귀뚜라미 보일러예요. 귀뚜라미 보일러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 갑자기 구리값이 올라가면서 IMF 끝나고 이제 좀 후인데 그 구리값이 올라가면서 그 이런 식이죠. 홈 보일러를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쳐줄게요. 아니 이거 버릴 보일러인데 10만 원을 쳐준대. 10만 원 쳐주고 새거 보일러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인데 자 당신이 홈 보일러를 보상 판매를 받으면 30만 원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내가 보일러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예, 그런데 새 걸로 지금 교체를 하면 물론 보일러가 새 거가 되면서 뭐 더 좋다라고 하지만 난 30만 원의 지출이 생기는 거죠. 안 써도 돼야 될 지출이. 그런데 이제 업자들 입장에서 뭐냐면 예전에 특히 귀뚜라미 보일러가 왜 인기가 좋았냐면 이걸 좀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구리가 많은 거예요. 구리가 뭐 도시마을 가까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리가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보일러를 보상 판매한다는 식으로 원래는 내가 일반 판매할 때는 한 5만 원 깎아주던 것을 보상 판매할 때는 안 깎아줘요. 왜 보상 판매로 해서 DC를 많이 해주니까 5만 원 이상 해주니까 소비자도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내가 10만 원을 할인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은 40만 원이지만 35만 원에 받을 수 있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업자들은 다시 보일러에서 뭐예요? 구리값이 비싸니까 거기서 또 돈이 고물에서 많이 남는 거죠. 자, 꼭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재건축 조합 아파트가 그래요. 재건축 조합 아파트가 대부분 뭐냐면 원래는 수익률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원보다 분양자 수가 일반 분양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조합원들이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용적률 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이러냐면 결국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조합원들한테 땅을 나눠 갖는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 집을 새로 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 집을 짓는 비용이 지금 많이 비싸요. 비싸니까 어떤 꼴이 되냐면 헌집 부시고 새 집을 졌다라고 해서 감정평가상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일반 분양에서 어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금액이 사실은 점점 제로에 가까워져요.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져가느냐? 건설업체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뭐냐면 조합원들의 그 분담금이 자꾸 커져요. 처음에는 분담금 이야기 나오면 아예 재건축 이야기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재건축을 시작하고 그죠? 재건축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계약서상 그 이렇게 함정을 가지고 뭐 공사가 지체됐어요. 이자가 올라갔어요. 뭐 갑자기 뭐 돌이 나왔어요. 안발이 나와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뭐 자재값이 올랐어요. 뭐 이런 이유로 나중에 이제 그 분양받을 때 조합 분담금을 슬쩍 올려놓는 이제 이런 꼴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조합원들 분담금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하에 가는 거죠. 그만큼 많이 이제 자료들이 오픈됐으니까. 근데 계속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전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는 몰라도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이부터 지금 음마아파트 이야기를 하는데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곧 40년이에요. 아니 곧 30년이에요. 곧 30년. 음마아파트가. 곧 30년이라는 게 음마아파트가 건축돼서 30년이 아니라 재건축 이야기 나와서 조합이 만들어졌다 부서졌다 만들었다 부서졌다 소송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러는 와중에 30년을 보낸 거예요. 30년을. 지금 음마아파트가 뭐 20억이니 어쩌니 그러지만 사실은 그 시간 속에서 그죠? 조합 만들고 뭐하고 이러는 속에서 조합은 조합대로 뭘 졌어요? 빚을 졌어요. 빚이. 조합원들 계속 그 뭐 할 때마다 예, 그 비용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 조합에서. 그리고 입주민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집도 제대로 한번 수리 못하고 계속 세놓고 내가 이자 내고 세금 내고 30년을 보낸 거예요. 30년을. 30년 세월을. 예? 뭐 인생 두 번 살아요? 영원히 살아?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하고 30년이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건축한 지 50년이 된다고 음마아파트가요. 그럼 79년도에 잘 진 거냐? 한보가 옛날에 잘 졌냐? 절대로 아니거든. 부실 덩어리거든요. 부실의 대명사가 또 한보였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해서 그나마 음마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서둘러도 50년 만에 이제 건축하게 되는 재건축을 하게 되는 꼴이 돼요. 음마아파트가. 그러면 그 후에 지은 집들도 재건축 물론 되겠죠. 부분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안 생기고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늦게 재건축할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고 재건축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도장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일부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누구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도장을 안 찍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들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분들은 새 집보다 헌집이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사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고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주택연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조합이 설립됐다 뭐 됐다 해가지고 이거 지금 헌집이어도 재건축이 된다. 자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골로 갑니다. 골로 가고 어떤 식이 이제 거래가 될 거냐면 이런 식인 거죠. 잘 살던 사람들의 집이 그죠? 그 사람들이 살다가 재건축이 되는 꼴이 아니라 점점 슬럼화되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그죠?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다가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도저히 이제 못 살아서 소위 말해 무담점유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야 원래 거기서 재산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손을 놔야 재건축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건물의 수명에 뽕을 뽑는 거예요. 이 상태가 점점 우리나라 이제 주택들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나마 이제 관리가 잘 되고 나름대로 위치가 좋고 뭐 이런 아파트들은 뭐예요? 리모델링하거나 그죠? 그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계속 유지 보수하면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겠죠. 예, 맞춰가겠는데 아무튼 재건축에 대해서 뭐 30년 40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경계하고 예, 보셔야 됩니다. 경계하고 보셔야 되고 진짜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고령화 문제에서 자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구가 있지만 이 양반들은 특히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안 해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안 해요. 젊은 사람들처럼 망해도 내가 다시 해보지 그 호기심 그리고 어떤 새로운 꿈 희망 이런 게 막 넘쳐나야 내가 말아먹더라도 새로 사고 새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자꾸 안 해요. 그죠? 우리 일본 사회가 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왜 관료 사회가 되고 일본 사회가 왜 그 모양이 됐어요? 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자꾸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 따라간다 이딴 소리 하는데 그거는 참 그 모질란 얘기고 일본은 지금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쥐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안 하고 계속 그 현상 유지하는데 자기네들이 익숙한 것을 유지하는데 집중했죠. 이것이 기업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어떠한 그 관료 집단도 마찬가지,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노인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살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그냥 할아버지 비유 맞추면서 뭐 이렇게 지금 말이 이제 비유가 이상하게 됐어요. 잘못된 비유입니다. 가다 보니까 아무튼 요번 시간에 음마 아파트 이야기 좀 했습니다. 음마 아파트 이야기했고 지금 제 이야기가 도움이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별로 안 됐을 것 같아. 그래서 3부 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가볍게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음마 아파트도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갔죠. 분양하기 힘들어졌죠. 일반 분양 어려워졌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대해서도 그죠? 지금 이제 벌써 거래되는 가격은 20억, 22억이라고 하는데 과연 재개발해서 이제 재건축해서 이걸 맞춰줄 수 있을까? 점점 어려워져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4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4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 4천 세대 넘으면 이 돈으로 얼마예요? 10억만 해도 4조인데 그죠? 총 사업비가 5조로 추정되죠. 5조. 5조. 그런데 벌써 지금 조합원들은 한 채당 지금 20억씩 이야기하니까 거의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10조예요. 10조고 건축비가 5조 든다. 그러면 야 이거 뭔 의미가 있어요? 새로 져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부족한 방송이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존 부동산에 그 이렇게 막 떠들고 뭐 이러는 부동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주제에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재구성해 가지고 어떤 걸 새로 만들고 카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계속 똑같은 부분이고 논리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지금 부동산 이야기들도 보면 그죠? 누군가가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다듬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와 저거는 뭐 이렇게 논리나 뭐나 설명이 깔끔해요. 깔끔하고 뭐 자료 화면이나 뭐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물론 잘 하겠지만 하여튼 논리 제시하는 것도 보면 깔끔해요. 깔끔한데 논리 제시를 깔끔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일까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에서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뭐하고 하는 부분도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좀 이제 제가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책을 쓰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떤 독후감을 써갖고 와라라고 주제를 줬을 때 그죠? 내가 창의적으로 쓰고자 노력하는 이의 독후감은 좋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좋은 독후감이 아니야. 문맥도 안 맞고 뭐 무슨 얘기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상을 받는 독후감은 어떤 거예요? 이미
그죠?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많은 자료 속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짜집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에 좋은 말로 딱 해서 제시하면 되죠. 그게 해주는 게 지금 요즘 뭐예요? AI죠. 예, AI로 문장을 만들면 우리가 어설프게 내가 상상력으로 쓰는 것보다 더 잘 나와요. 더 잘 나와요, 문장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지겹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 그런데 왜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왜 와닿는 것 같아요, 그게? 그죠? 내가 물론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도 새로운 말이기 때문에 낯설고요. 그죠? 하는 사람도 이게 지금 뭔가 얘기하긴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수도 없이 또 정리를 해야죠. 다듬어야 되죠. 우리가 말이나 글도 그렇죠. 그런데 너무 상투적인 말이라고 그러죠. 우리 상투적인 말. 그죠? 부동산 이야기하면 지금 그 폭락론하고 그래도 오른다라고 떠드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올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실이익이. 왜? 아니 내가 싸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싸게 사는 시장과 내가 파는 시장은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싸게 사서 내가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 이미 산 사람들한테 오른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지금 양자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하여튼 설사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오르는 것만큼의 치러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내린다라고 해서 내리면 사야지, 이거 참 모질란 생각이에요. 내려도 어차피 못 사요. 왜? 내리면 내가 살 조건이 안 좋아져요. 이자를 많이 내거나 초기 부담금을 많이 내거나 어찌 됐든 상환 조건이나 내렸다라고 해서 나한테 유리해지느냐?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폭락론과 뭐 폭등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은 가보세요. 만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아파트가 내렸다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는 왜 싸게 안 팔아? 그건 분양가가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것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거. 즉 뭐냐면 3, 40대가 선호하는 아파트는 그죠? 안 내려요. 그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좀 더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거주민이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거주민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유통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다만 뭐냐면 가격이 안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택연금이 이제 떠받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때문에 금매로 안 나오죠. 예, 금매로 안 나와요. 노인네들이 사는 집들이 금매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단순하게 꼬인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꼬였다. 예. 아무튼 음마아파트 지금 억지로 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너무 길어졌습니다. 25분 더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익숙치 않아요. 예. 다음부터는 좀 원고를 조금이라도 더 정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조금 방음을 조금 더 해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다른 때보다 좀 달라졌으면, 좀 개선됐었으면 좋겠어요. 들으시는 분이. 아직은 뭐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